안녕하세요, 러비입니다. 꺾은 선 그래프를 만들 때 허전한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프 디자인은 표현하려는 내용도 충실히 잘 보여야 하고 주변이 심심하지 않게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프 삽입 기능과 도형을 함께 이용해서 꺾은 선 그래프를 어떻게 돋보이게 만들지 궁금하셨죠? 지금 바로 시작해보죠. 페이지를 고치기에 앞서 먼저 원본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본문의 내용에 비해 낭비되는 영역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타이틀 부분이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아래에 쪽번호가 들어가는 아래쪽 하단 부분에도 영역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단과 하단이 영역이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본문의 내용은 글씨가 크고 답답하게 보이는 느낌이 들습니다. 따라서 상단의 영역을 이것의 반 정도로 더 줄이고요. 하단도 마찬가지로 반 정도 더 줄일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내용이 부각되어야 되는 이 2012년 가용재원부터 요구 예상 요 부분을 좀 더 크게 주변의 여백을 더 늘려줄 거고요. 그리고 그래프의 영역 또한 크게 만들어서 좀 더 내용이 부각되어 보이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만들어 볼 텐데요. 보통 이제 그래프에다가 이렇게 윤곽선을 주는 경우는 주변의 내용과 구별하려는 성향 때문에 이렇게 윤곽선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래프에다가 윤곽선을 주게 될 경우 답답한 느낌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윤곽선을 이렇게 없애줄 거고요. 이렇게 그래프를 선택을 해서 차트 영역 서식을 누르고 테두리를 가서 실선 얘가 아닌데 지금 보면은 선택이 지금 안에 또 한 번 더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놓고 실선을 없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기는 일단 적당히 늘려주세요. 일단 제목은 지금 보면은 강조하는 문구와 제목의 글씨 크기가 6포인트 차이 나지만은 사람에 따라서는 이 크기의 차이도 별로 안 난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가 작다고 느껴서 더 강조해주세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의 크기를 14포인트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14포인트. 훨씬 더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죠? 얘는 일단 위에다 적당히 올려두고요. 그래프를 다시 선택을 해서 적당히 다시 좀 크기를 키워주고 좀 너무 커진 것 같네요. 더 안쪽으로 다시 살짝 줄여보겠습니다. 요 아래쪽 부분을 좀 꾸며볼 텐데요. 그래프를 선택한 상태에서 한 번 더 아래쪽 이 X축을 아무데나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X축이 선택되고 요 도형 서식 쪽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를 가서 축 옵션이 아니라 눈금. 그래서 주눈금이 되어 있는데 이 코딱지만하게 튀어나온 애들이 바로 이 주눈금이에요. 얘를 주눈금을 없음을 해주시고요. 선은 실선, 그리고 두께는 1포인트로 만들어줍니다. 1포인트 좀 얇네요. 한 2포인트? 2포인트 너무 두껍고 한 1.25나 1.5포인트로 해볼게요. 그리고 색깔은 약간 검정색보다는 살짝 연한 회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 쪽을 더 꾸며볼 텐데 원본에서 문제점이 나타났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프랑 이 문구랑 별로 그렇게 구별이 안 돼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회계부터 추이와 2012년 가용 재원 이게 거의 같은 크기, 같은 디자인 스타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얘 하나, 다음에 얘 하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페이지는 이 부분이 강조가 되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이 그래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꾸며줄 텐데요. 먼저 그래프를 꾸미기 위해서 이제 도형을 쓸 겁니다. 이 그래프 부분은 절대 도형을 쓰진 않고요. 그래프를 꾸미기 위해서 도형을 쓸 거예요. 그래서 삽입을 가서 도형을 가고 사각형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을 이 가로축 부분에다가 적당히 가로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단상을 만들어 줄 거예요. 뒤에 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얘 선은 없음으로 하고 색깔은 약간 연한 회색을 해봅니다. 좀 진한 회색, 네, 배경보다 좀 진한 회색으로 할게요. 그래서 얘보단 이렇게. 그리고 얘를 맨 뒤로 보내는 거죠. 정렬해서 맨 뒤로 보내기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삽입 도형을 가서 사다리꼴을 이번에 만듭니다.
제가 올렸던 as is to be에서 만든 사다리꼴을 사용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안 보셨다면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사다리꼴을 이용해서 그 뒤에 백판이 점점 뒤로 가는 듯한 느낌을 내줄 겁니다. 일단 가로 길이는 맞춰주고요. 높이는 살짝 줄이고 이제 요 노란 점, 요 부분을 가지고 살짝 더 안으로 줄여줍니다. 뒤로 가 있는 듯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죠. 이렇게요. 짠, 이렇게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실선을 없애고 색깔은 아까 사용했던 색보다 좀 더 연한 회색을 사용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둘이 약간 면이 서로 차이 나는 느낌을 내주는 거죠. 그래프는 가려져 있는데 좀 이따 다시 위로 올리면 되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고요. 다시 이제 또 한 번 더 이 뒷부분을 꾸미기 위해서 삽입의 도형의 사각형을 다시 또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이 사각형 윗변의 가로 길이만큼 딱 맞춰주세요. 이렇게 높이는 적당히 그래프가 들어갈 만큼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의 색깔은 일단 실선은 없애고 색깔은 아까 사용했던 회색보다 살짝 연하게 조금 더 연하게 이렇게 아예 흰색으로 해볼까요? 지금 바탕은 약간 연한 회색이긴 한데 그렇게 티가 잘 안 난다면은 다시 좀 진한 회색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랑 이 사다리꼴을 모두 선택을 해서 일단 여기에 제가 이 부분이 잘 안 맞네요. 그래서 얘를 살짝 늘려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왼쪽 부분도 이렇게 맞춰줍니다. 미세하게 조절할 때는 Alt키를 누르면서 조절을 하면은 괜찮아요. 지금은 같은 색깔이다 보니까 뭔가 꺾이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요 사다리꼴을 다시 선택을 해서 아까 단색 채우기 했던 거를 그라데이션으로 변경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그라데이션 옵션이 나왔던 거를 모두 이렇게 날려주고요. 끝에 중지점 2개를 두고 한쪽의 색깔은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얘랑 맞춰주고 윗면이랑 색깔을 맞춰주고요. 다른 쪽의 색깔은 아래쪽 면이랑 색깔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혹은 이 반대로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같은 색이 돼서 구별이 더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왼쪽 부분이 어두운 색, 오른쪽 부분이 밝은 색으로 해서 이 부분이 윗면과 차이가 나도록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꾸미는 건 끝이 났어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얘를 뒤로 딱 보냅니다. 홈에 정렬에 맨 뒤로 보내기. 왜 안 가? 그럼 얘를 다시 맨 앞으로 보내기. 뭔가 좀 당황스럽게 하네요. 어쨌든 자, 이제 그래프가 안으로 딱 들어가서 뭔가 판 위에 그래프가 떠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살짝 다시 내리고요. 이제 그래프 안쪽 부분을 꾸며 보겠습니다. 데이터 값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를 도형으로 이용해서 만들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실무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래프를 불러온 상태에서 한 번 더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프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 데이터 레이블들이 좀 더 깔끔하게 표현되기 위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고 여기 더하기를 선택하고 데이터 레이블 위쪽을 다시 선택해서 딱 각 표식에 맞게 데이터가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폰트가 달라졌다면은 다시 또 사용할 폰트를 각각 지정을 해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 나눔 발음 고딕을 사용했어요. 나눔 발음 고딕 그리고 이 부분도 나눔 발음 고딕으로 사용했습니다. 범례라고 하나요? 이 범례 부분도 마찬가지로 살짝 이 빈 공간으로 옮겨주고 범례의 윤곽선을 모두 없애줍니다. 선으로 구별 지으면 지을수록 눈에 띄긴 하지만 더 답답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선은 가급적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이 표식을 선택을 하면은 자, 이 우측에 내용이 안 바뀌었다면은 사라지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보여드리면은 표식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은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는 애가 나타나요. 얘를 선택을 해서 이 페인트 통을 선택을 해서 선이 아니라 표식 부분을 해주세요. 선은 요 중간중간 선을 말하는 거고요. 표식은 지금 선택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식 옵션을 눌러서 마름모 모양이 아니라 기본 제공의 원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크기를 10포인트로 눌러주세요. 좀 더 이 표식이 크게 티가 나도록 하기 위함이죠. 10은 좀 큰 감이 있네요. 그럼 7포인트로 변경합니다. 괜찮네요. 안쪽에 채우기 색을 흰색으로 바꿀 거예요. 흰색으로 바꾸고
표식이 좀 더 티가 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엔 윤곽선을 쓸 겁니다. 그래서 실선을 쓰고 너비는 한 3포인트, 3포인트 좀 많이 두껍네요. 한 2포인트, 지금 2포인트가 괜찮네요. 2포인트로 변경을 해줍니다. 방금 전에 윤곽선을 최대한 안 써야 된다고 했지만 이렇게 표식 같은 경우 너무 작아서 확실히 티를 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윤곽선을 이용해서 여기에 표식이 있다고 확실히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색깔만 맞춰주면 되겠죠? 색깔은 제가 이미 미리 구해놨어요. 그래서 이 색깔을 미리 다시 입력을 합니다. 선의 색깔을 다른 색 가서 30, 81, 154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손 부분 선택을 해서 실선, 색깔은 아까 사육에는 사용한 색 그대로 두고요. 두께는 표식에서 사용한 두께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라인의 위치에 있다고 딱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쪽 부분도 다시 똑같이 맞춰줍니다. 간혹 이렇게 그래프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이 표식의 모양을 달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가급적이면 표식의 모양은 동일하게 두고 색깔로만 구별을 해줘야 좀 더 그래프를 보는데 편한 감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2013 이상은 스포이트가 있으니까요. 이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다운받으신 파일을 이용해서 선택을 합니다. 만약 다운받으시지 않았다면 다른 색을 가서 이 수칙 164, 205, 75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짠! 그러면은 딱 그래프가 어느 정도 표현이 되는 게 나오죠? 자, 그리고 이게 요 네모가 너무 딱딱하다 싶으시면은 네모를 선택을 해서 위에 그림 도구 서식에 도형 편집에 도형 모양 변경을 가셔서 윗부분이 살짝 둥근 사각형을 선택해 주세요. 자, 이렇게요. 너무 둥글지 않게 살짝만 둥근 느낌을 내줍니다. 여러분 훨씬 더 살짝 둥근 느낌이 있어서 아까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의 제목을 이렇게 가운데다가 위치해서 서로 정렬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요 강조하는 문장과 그래프의 내용이 구별되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디테일을 더해 줄 텐데요. 자, 그래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너무 단조로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각 연도별로 구별 짓는 디자인을 해볼 겁니다. 이번에는 삽입의 도형의 선, 맨 왼쪽 거 직선을 선택을 해서 쉬프트를 누르면서 직선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만들어서 높이는 윗변이 둥근 사각형의 세로 길이만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위치는 표식의 가운데에 올 수 있도록 딱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과 쉬프트를 눌러서 수평 복사를 해주고요. 컨트롤 D를 여러 번 해줍니다. 컨트롤 D가 아니네요. 다시 또 컨트롤 쉬프트를 눌러서 수평 복사를 여러 번 해줍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간격들이 서로 안 맞는 걸 볼 수 있죠? 요 선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먼저 사각형을 선택을 해줄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에 잡으면은 사각형까지 같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각형을 먼저 선택을 하고 쉬프트를 눌러서 이렇게 영역을 지어주면은 사각형은 빠지면서 직선들만 선택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목도 있네요. 제목도 빼주고요. 이렇게 쉬프트를 눌러서요. 자, 그럼 이제 직선만 선택이 됐죠? 그리고 이제 요 간격들을 맞추기 위해서 맞춤의 중간이 아니라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딱 해주세요. 이러면 딱 맞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요 뒤에 사각형 색깔보다 진하거나 혹은 살짝 연하거나 한 색으로만 바꿔줄 거예요. 지금은 같은 색이네요. 이렇게 살짝 티가 날 정도로만 색깔을 넣어주는 거죠. 이제 한 번 더 요 사이사이를 살짝 꾸며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삽입의 도형의 사각형을 가셔서 이번에는 사각형으로 선 사이를 이렇게 채워줍니다. 이렇게 하나, 그래서 일단 이렇게 대충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직선을 선택을 해서 홈, 정렬, 맞춤에 왼쪽 맞춤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각형을 직접 이렇게 하나씩 채우는 것도 방법이지만은 채우는 것 자체가 너무 신경 쓰이신다면은 먼저 사각형을 이렇게 복사를 해두고 요 직선에 맞게 정렬만 해주면은 좀 더 작업 속도를 올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우고 이제 이 부분 사각형들을 모두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Shift를 눌러서 다중 선택을 할 거예요. 실선은 없애고요. 색깔은 흰색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투명도를 살짝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있는 듯 없는 듯한 느낌을 내주는 거죠. 그리고 미흡한 부분만 처리하면 됩니다. 보면 이 부분에 선이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얘를 원을 살짝 더 둥글게 해서 실선을 굳이 조절하지 않는 선에서 수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 부분은 진한데 이 부분은 연한 게 보이시죠? 왜냐면은 사각형이 이 직선 위에 덮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눈에 안 띄는 부분들을 모두 선택을 해서 다시 또 정렬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누릅니다. 짠! 그럼 좀 더 선이 잘 보이는 걸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마지막. 여기는 계속 이제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밝은 부분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사각형을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이렇게 복사를 하고 마찬가지로 직선을 선택을 해서 왼쪽 정렬로 갑니다. 맞춤으로 가서 왼쪽 맞춤을 가고요. 넘어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뒤에 큰 사각형과 요 줄무늬 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일단은 컨트롤 쉬프트를 이용해서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수직 복사를 먼저 한번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사용할 부분은 요 둘이 겹치는 부분만 쓸 거죠. 그래서 이 백판과 이 줄무늬 사각형을 모두 선택해서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병합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교차를 해주세요. 그러면 딱 둘이 교차된 부분만 살아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색깔이 아까 먼저 선택한 애를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회색 처리가 됐죠. 그래서 이 흰색 부분의 색을 그대로 가기 위해서 서식 복사를 할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 C 하고 컨트롤 쉬프트 V에서 서식을 붙여 넣습니다. 다시 선택을 해서 아래쪽 부분에다가 맞추기만 하면은 자, 탭에 가서 정렬에 맞춤에 아래쪽 맞춤 하고 얘는 지우기만 하면은 딱 모양이 맞죠. 그리고 다시 선이 뒤로 갔으니까 얘만 살짝 앞으로 빼주기만 하면 돼요. 꾸미는 건 다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만 하면 됩니다. 강조하는 문장의 위아래쪽에 적당한 여백을 두고 아래 그래프를 둔다면 훨씬 더 이 페이지가 말하는 거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안 가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